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2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트위치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TV는 저기 곰 이미지를 누르면 투네이션으로 넘어가니까 혹시나 영도나 이런 거 또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은 저쪽을 통해서도 해주셔도 돼요. 치킨을 먹으면서 봐야지. 월요일부터 치킨이라 복받은 남자구만.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인디펜던트에서 보도하길 아스날의 세바요스는 12월 중순까지 팀에서 아웃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날은 세바요스가 12월 중순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팀에서 아웃된다고 컨펌을 했습니다. 세바요스는 유로파리그 비토리아전에서 절뚝거리면서 나갔었고 레스터 시티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미드필더는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가 되어 왔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래도 에메리의 스타팅 11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다니 세바요스가 사우스햄튼전에 돌아오길 바랬었지만 앞으로 5경기를 더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좀 기네. 5경기면 이번 연도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니 세바요스는 11월 6일 비토리아전에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2월 중순 풀트레이닝 복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니 세바요스가 아스날에 꼭 필요한 미드필더 자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이 또 외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뜩은 힘든데 더더욱이 외지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토트넘 이적 링크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마티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뉴의 토트넘 부임 이후에도 이제 팬들은 농담조로 마티치가 이제 토트넘에도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연관짓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글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무리뉴는 그를 2번 영입을 했었고 팬들은 3번째 원한다라는 우스갯소리인데 한 팬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말 아무런 링크 없이 이적 링크가 아니라 그냥 토트넘으로 마티치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게시글에 마티치가 직접 이 이모티콘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게 또 뜨나봐요. 저는 SNS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셀럽이 누르면 그 셀럽을 필두로 누가 눌렀다고 이제 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티치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또 토트넘에 오는 게 아니냐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인터뷰한 램파드가 새롭게 정한 벌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첼시의 감독인 프랭크 램파드는 선수들이 지각을 한다면 2만 파운드,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엄격한 징계 규칙을 부과했지만 자신이 미스터 터프가이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벌금 리스트로 팀 미팅에 지각한 사람에게 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분당 1분당 7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벌금 체계가 밝혀졌습니다. 램파드는 선수들과 벌금 구조에 대해서 상의했다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각을 안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게 좀 과한 벌금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각을 안 한다면. 제 유일한 우려는 그게 밖으로 알려져서 제가 만약 좀 약간 과한 사람, 아니면 터프가이로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선수들도 이 벌금 체계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독재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다시금 첼시로 돌아온 것이 아니며 우리는 선수들과 이야기를 했고 벌금 제도를 만들 때 아즈필리쿠에타에게 이 리스트를 줬었다고 합니다. 벌금으로 모인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며 램파드는 선수들이 이 시스템에 만족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팀은 오전 10시에 훈련장에 도착해서 훈련을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훈련에 늦는다면 사실상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1시간 15분을 늦는 것인데 우리가 리그에서 좋은 팀들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저는 벌금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벌금 제도를 준비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함께 했고 저는 직장에서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네. 램파드가 조금 팀의 여러 가지 규범적으로 이제 좀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램파드가 혼자 뭐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이렇게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 네, 선수들에게 리스트도 줬고 양해도 구했고 선수들도 동의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남들이 뭐 과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당사자들이 동의했고 그렇게 한다는데 네. 뭐라 하겠습니까? 팀을 조금 더 나은 팀으로 만들려는 과정 중에 하나라면 선수들이 뭐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겠다 하는데 좋은 상황으로 봐야겠죠. 다음 소식은 브라질 언론이 보울은 루카스 모우라가 무리뉴 부임에 아주 기뻐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조세 무리뉴 감독을 매우 반기고 있으며 모우라는 더욱 많은 플레이 타임을 기대하고 있고 심지어 주전 자리까지도 꿰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실제로 2017년 맨유의 감독을 맡던 시절, 2012년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던 시절 그 두 번 다 루카스 모우라를 영입하려고 했었고 루카스 모우라는 무리뉴 부임뿐만 아니라 포체티노가 떠난 것에도 매우 행복해하고 있는데 포체티노와 모우라 둘의 사이는 지난 몇 달간 완전히 붕괴됐었고 이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 시즌에 이제 챔스 결승전을 말하는 거겠죠. 모우라는 준결승전에서 그러니까 아약스전에서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승전에서는 벤치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큰 충격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감독과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이 감독 아래에서는 내가 주전 멤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모우라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갈게요. AS 로마의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말하길 요즘 같은 세상에 인종차별이라니 라며 분개를 했습니다. AS 로마의 미드필더 뭐가 끊어졌는데? 팔로 감사합니다. AS 로마의 미드필더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말하길 발로텔리를 향해 이 전폭적인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브레시아의 공격수 마리오 발로텔리는 최근 경기 중 다수의 인종차별적 챈트를 들어야만 했었고 AS 로마는 발로텔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발로텔리는 스타디오 올림피코를 방문할 것이며 펠레그리니는 언제나 발로텔리를 지지할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냈으며 펠레그리니가 가즈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가 아직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며 2019년도에 우리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인종차별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트넘의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첼시 동네를 돌아다닌 무리뉴가 화제입니다. 무리뉴는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토트넘 트레이닝복을 입고 첼시 거리를 활보했으며 토트넘에 취임한 이후 예전에 첼시의 라이벌에는 취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제 발언이 다시금 이제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팬이 뭐 사인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런 무리뉴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보고 뭐 사인해 달라 뭘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사인 한번 해주고 끝이었대요. 최근에 이제 뭐 기자가 4년 전에 당신이 뭐 첼시 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토트넘에 부임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말했던 과거 인터뷰를 기억하냐? 근데 왜 토트넘에 뭐 부임했냐? 감독직을 맡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리뉴가 이제 웃으면서 말한 거죠. 야, 그때는 잘리기 전이고, 그땐 내가 토트넘에 그러면 첼시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그럼 못 주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네. 기자가 한번 무리뉴에 한번 뭐랄까 입을 터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무리뉴가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떡하니? 그때 내 첼시 감독인데 그럼 그렇게 말하지. 네. 그게 말했다고 하대요. 기자도 뭐 당연히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압력 나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무리뉴가 막 이 토트넘 썰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걸 예시로 들면서 무리뉴가 이런 말 했었는데 가겠냐 이렇게 했었지만 현실은 4년 전인가 요즘에는 뭐 어제 일도 오늘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 4년 전의 일이면 다 까먹을 만도 하지. 무리뉴가 뭐 간단하게 요즘에 워낙에 이제 이 사람이 뭐 벌려놨다라고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말이 많아서 주워 담을 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최근에는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맨유전 해봐야 알지. 맨유전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딱히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덜란드 프로축구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킥오프 후 침묵의 1분을 가졌습니다. 엑셀시오르와 폴란담의 2019-20 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이제 경기에 나선 두 팀의 선수들이 킥오프 1분 동안 경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엑셀시오르 홈팬들은 인종차별 를 당했던 이 모레이라 등번호 18번이 새겨진 붉은색 종이를 들고 18분 동안 응원전을 펼쳤으며 팬들에게 나눠준 종이에는 인종차별에게 레드카드를 이라는 구호가 함께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그라운드에 나올 때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이 티셔츠를 입고 등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엑셀시오르와 덴보스와의 경기에서 덴보스의 일부 팬들은 엑셀시오르의 흑인 선수인 아흐메드 멘데스 모레이라를 향해서 검둥이 모카 하나 따는 놈이라는 모욕적인 쿠키 50개 조던. 조아파타 물결표 월요일에 축구 뉴스라니 몰랐잖아요. 칭찬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쉬는 날이니까요. 검둥이 이 목 하나 따는 놈이라는 모욕적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덴보스 구단이 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이 사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결국 네덜란드 1, 2부 팀들은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인종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킥오프 후 1분 동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이 침묵 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종차별에 관련돼 있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 흑인 선수에 관련해서 그 소속팀 팬들 엑셀시오르 팬들이 그 선수를 향한 이제 뭐 상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챈트도 부르고 하지 말라는 챈트도 부르고 그다음에 침묵 시위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엑셀시오르 하면은 과거에 이제 김남일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했을 때 뛰었던 소규모 구단인데 또 이런 일에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 소식은 송종국 이천수가 뛰었었고 한국 대표팀을 맡았었던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페예노르트 팀이 한국에서 공개 테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가 한국에서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며 유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코칭 스쿨도 함께 병행한다고 합니다. 페예노르트는 12월 달에 한국으로 구단 수뇌부들과 코치진을 파견해서 유럽 무대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한국의 축구 선수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며 일부는 이미 한국에서 조용히 K리그를 비롯해 대학 축구 현장을 찾아서 옥석 찾기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아드보카트 감독 영상이 구단 영상 가보면 구단 영상에서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옛날에 나는 뭐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아드보카트인데 뭐 우리 팀이 12월 달에 간다고 들었다. 뭐 누구나 다 좋은 기회이길 바라고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뭐 간단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울버햄튼의 주앙 무티뉴 이 선수가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연장 2022년까지라고 해요. 네. 무티뉴가 지금 31살인가 32살인가 그런데 네. 구단에서 되게 좀 약간 장기 계약을 해준 것 같아요. 무티뉴는 프랑스를 떠나서 아주 여기 잉글랜드 무대 와서는 행복하게 축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니시노 감독이 태국과 2021년까지 계약 연장을 체결했습니다. 니시노 감독은 지난 7월에 태국 A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2023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과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하는 2020 언더 23세 챔피언십의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 태국 축구협회는 니시노 감독의 계약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는 니시노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 예선을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태국은 G조 1위 베트남과 승점 3점 차, 2위 말레이시아와 승점 1점 차이로 3위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니시노 감독이 태국 대표팀과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고 다음 소식은 니콜로 바렐라는 슬개골 파열이라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인터밀란이 3대 0으로 승리했지만 무릎에 이제 강한 충격을 받은 니콜로 바렐라가 큰 부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검진 결과는 이 슬개골, 연골이 파열됐다라고 하며 그는 이제 이 파열이 그러니까 이래서 위험한 거야. 차라리 뼈가 부러질 때 똑같이 부러지면 괜찮은데 부러지면서 뼈 조각이 돌아다니면 그게 또 이제 통증을 유발하거나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보니까 뼈 조각이 좀 약간 나온 상태라고 해요. 찍힌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수술할 수 없고 좀 붓기도 가라앉고 살짝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면 바로 이제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이 최근에 리그 4연승인가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분위기도 좋고 다득점에다가 무실점까지 해가지고 팀의 분위기는 참 좋은데 바렐라 특히나 바렐라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해주는 역할이 지금 너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챔스도 당장 다음 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 아직 수술 안 했다니까 수술을 이제 해야지 그래야지 알지. 그래서 이제 바렐라 수술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생방송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나치 구호였던 지그 하일이라고 외친 이 반바스텐이 사과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아약스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폭스TV의 한스 카레이는 헤라클레스의 프랑크 워무드 감독을 독일어로 이제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마르코 반바스텐이 드립이라고 이제 쳤던 것 같아요. 네, 드립이라고 쳤던 것 같은데 지그 하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나치들이 쓰던 지그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자 이 TV를 보던 사람들도 놀란 거죠. 자기 귀를 의심한 거지. 뭐지? 쟤 왜 저런 거지? 이게 너무 일판파 커지니까 이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반바스텐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독일어를 쓸 때 나도 내 딴에는 드립이라고 친 건데 그 드립이 이제 사람들 놀라게 할 의도는 없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독일어의 한 단어를 쓴 건데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좀 정말 일부러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잘못된 드립 그리고 이 잘못된 나치들이 쓰던 용어를 했던 그 발언의 날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종차별에 반대되는 캠페인이 열리던 그 주에 또 한 거라 그냥 일반 같았으면 50 먹을 욕을 한 150 먹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이거는 드립을 이라고 쳐도 사실 뭐 반바센이 너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독일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뭐 이것저것 그냥 생활하는 거 그런 거 찍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가 그 독일 여성분에게 게슈타포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게 또 그냥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그것도 걸러내야 됐던 단어인데 뭐 그런 게 그냥 나와가지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뭐 저 사람들보다 이 나치에 대한 이제 뭐랄까 관점이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잔재같이 남아있는 게 있는가 봅니다. 네. 또 이렇게 반바스텐이 사고를 또 쳤어요. 다음 소식은 이 플라멩고가 브라질 세리아 A 우승을 했습니다. 1위 팀 팔메이라스가 그레미오에게 패배하면서 플라멩고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남미 챔스에서 우승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리그 우승까지 조기 확정을 지었습니다. 리그 득점 순위도 플라멩고의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22골, 그 다음에 브루노 엔리케가 18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요 사람이 감독이에요. 아마 기억이 좀, 이 빨간색이라 좀 무서운데, 옆에는 더 무섭네. 제수스 감독입니다. 이 포르투갈을 평정했던 아주 대단한 그 흰머리를 가진 아마 지금 얼굴 보면 좀 기가 이게 또 빨갛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가 본데 아무튼 엄청 이제 좋은 감독이었는데 남미 브라질 팀으로 감독을 맡는 데에서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신기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팀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리베르타도레스를 우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를 우승한 거죠. 2개를 우승해 더블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사람도 이 1년밖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1년이 계약이 끝나면 FA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FA로 나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뭐 아스날, 맨유 이렇게 감독이 필요한 팀들은 이 제수스 감독을 다시 원래 이 사람이 남미 갈 때도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독에게 오퍼를 많이 넣었었는데 이 사람도 잠깐 이 브라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잠깐 휘청하면서 머리도 식힐 겸 축구에 뭐랄까 좀 약간 남미 축구에 대한 그런 걸 배우고 느끼고 싶어서 하지만 짧게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 다시금 유럽에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이니까 당장.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면 또 평가가 확 달라지죠. 최근에 그 남미에 그 리버플레테나 이렇게 플라멩고 감독, 리버플레테 감독도 오랫동안 유럽으로 가네만 했었는데 다시 유럽으로 이제 좀 진출할 수 있는 감독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수스 감독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르제 제수스예요. 검색해 보면은 나옵니다. 다음 소식은 벤피카의 그리말두가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벤피카 팀인데 계약 기간은 4년 연장, 2023년까지 이제 연장을 했죠. 그리말두는 왼쪽 풀백이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저렴하게 나갔었죠. 그때 루이스 에니케가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그리말두가 사실 좀 평가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빅클럽에서 그리말두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또 그 시즌에 분위기가 그리말두가 너무 좋지 않다던가. 그래서 막 가는 타이밍을 계속 좀 놓치거나 아니면은 부르는 팀들이 있어도 이제 벤피카 너무 몸값을 높게 책정해놔가지고 또 못 가거나 이래서 지금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팀과 재계약을 맺는 것 같아요. 네. 벤피카는 팀과 재계약을 맺는 그 약간 뭐랄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말두는 현재 뭐 왼쪽 풀백이 필요한 팀들이 또 많죠. 거기 또 어디 말하겠습니까? 또 당장 맨유 나오고요. 또 당장 뭐 토트넘 나오고요. 이런 팀들이 또 그리말두와 이전에도 링크가 뜨던 팀들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맺었으니까 몸값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바이오합보다는 이제 몸값을 흥정해야 되는 이 계약 기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일 텐데 한번 그리말도에 대한 다시금 B클럽의 오퍼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좀 전에 말했던 왼쪽은 장현수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보이죠. 네. 피파 클럽 월드컵 참가팀이 모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플라멩고와 알힐랄이 각각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컵과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를 대표해서 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모든 팀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알힐랄은 사우디 팀이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며 그러니까 ES 티니스라고 튀니지 팀인데 아프리카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 자격입니다. 그다음 리버풀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 자격이고 플라멩고는 이제 남미 축구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컵 우승자 자격이고 몬테레이는 멕시코 팀인데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엔겐 스포츠는 뉴칼레도니아 팀인데 이 오세아니아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 자격으로 그 다음에 알사드는 카타르 팀인데 이번에 클럽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최가 되면서 개최국 리그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아릴랄, ES티니스, 리버풀, 플라멩고, 몬테레이, 이엔겐 스포츠, 알사드까지 네, 7개 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 챔피언과 남미 챔피언은 4강전부터 이제 참여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이 클럽 월드컵 일정이나 소식은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뭐 제가 따로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금 세냐고요? 세죠? 네, 이 상금이 일단은 이거 뭐지? 이거 출전만 해도 엄청난데. 아시아 팀들에게는 당연히 엄청나고, 그러니까 유럽 팀들 빼고는 다 땡큐죠. 네. 상금 얼마더라? 이거 우승하면 그때 100 얼마 줬던 거 같았는데. 잠시만요. 이게 해마다 계속 올라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상금도 오르는데, 클럽 월드컵 상금도 해마다 오르더라고. 클럽 월드컵 2017년 정도가 클럽 월드컵 우승 상금이 한 65억, 70억 선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정도면 좋지. 물론 저번에는 이제 일본 팀이 결승까지도 갔었으니까. 이게 아마 1승만 해도 12억 정도 버는 거죠. 15억? 20억? 그 정도? 네. 이게 1승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플라멩고 아니면 리버풀 만나는 거죠. 4강에서. 상금 세요. 이 정도면 센 거지. 유럽팀은 2군 보는 거고, 유럽팀은 2군 보는 적이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는데, 클럽 월드컵. 클럽 월드컵이 이게 각 정말 대륙의 그 챔피언스 리그는 그 유럽 지역에, 유럽 대륙에서 정말 좋은 팀들이 다 나가서 정말 챔피언 중에 챔피언을 겨루는 거고, 이 클럽 월드컵은 각 대륙의 챔피언들끼리 맞붙는 대회다 보니까 한 번도 난 2군 보는 적이, 2군 본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2군을 보내? 유럽팀이. 유럽 항상 베스트 멤버로 나갔어요. 항상 선수들도 엄청 뛰고 싶어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물론 챔스 같은 거에 비교하면은 뭐 좀 중요도가 선수들한테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엔 우승해야 나갈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세죠 이것도. 못해도 1.5군. 1.5군은 사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무조건 1군을 쓰고 싶은데 유럽은 항상 리그 중에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2경기를 치르잖아요. 왜냐면은 뭐 4강이 떨어져도 3, 4위전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반절 뛰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중요한 선수는 다 뛰기도 하는데 이거를 리그 치르고 도중에 와서 두 경기 치르고 또 가서 리그를 치러야 되니까. 특히나 프리미어 리그는 이번 시즌부터는 일주를 쉬는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통은 이제 박싱데이랑 연결돼가지고 막 계속 많이 경기를 뛰었으니까 잉글랜드 팀 나가면. 맞아, 그때 잉글랜드가 졌어요. 클럽 월드컵 나가서 우승 못했어 그때. 져가지고 대단한 애들이야. 그때 결승까지 갔는데 그때 브라질 팀한테 진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도 옛날이라 그건 기억 안 난다. 아무튼 우승 못한 건 팩트예요. 내가 봤거든. 대단한 애들이에요, 걔들도.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